자, EBS 엄선모의사 오늘은 13강 6번부터입니다. 6번부터요. 첫 번째 문장 보면요. 1980년대에 어떤 기술상의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돼 있어요. 책 생산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픽처북이죠. 그래서 그림책 영역에서 area면 영역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되죠. 영역, area. 그림책 쪽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유형이 뭔가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군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 자, 녹화가 되고 있나요? 항상 긴장이 됩니다. 중간에 날아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를 이제 풀 때의 방법은 알려드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지관대를 찾습니다. 연지관대를 찾습니다. 찾아서 앞뒤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3번이나 2번에 보시면 이러한 변화에서 this가 있죠. this. 목소리 these죠. those가 있습니다. those. 3번에는 those가 있죠. 이렇게. 이러한 변화들이니까 이 앞에 이제 변화가 이렇게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1번이 혹시 이 물질이 아닐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것이죠. 그죠? 의심을.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3번 문장 언뜻 맞아 보이죠? 그 앞에 그러한 순수 예술가들, fine artist죠. 그래서 그러한 순수 미술가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이제 많은 새로운 그러한 fine artist가 그 앞 문장에 2번 문장에 여기 탁 들어있죠. 이걸 이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뜻 봐서는 이제 맞아 보여요. 2번하고 3번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4번 문장을 보시면 4번 문장은 Children's Book Art Expert입니다. 어린이 그 교재, 그 동화책 이런 도서 미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Art Expert 전문가인 닐리 세반스라는 사람은 has characterized입니다. 특징화했어요. This 이것을 Visual Renaissance다. 그래서 시각적 문예부흥의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엄청난 혁명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full color printing has reached a new stage of high performance니까 새로운 형태의 총천색 인쇄가 어떤 그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새로운 문예부흥의 시다. 이 디스는 이제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쇄술의 발달로 특히 어린이 동화책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많은 아티스트들이 미술가들이 글로 흘러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발전의 내용들을 잘 받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의 변화들이 책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dvances such as입니다. 진보인데 이제 예를 들면 high speed process니까 굉장히 그 고속 인쇄라든가 컴퓨터의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캐닝 디바이스, 스캐닝 장치 같은 이러한 그 advances 이러한 발전들이 not only입니다. not only but also죠. 동사가 요거겠네요. allow for죠. 여기 첫 번째 동사겠네요. full color reproduc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한 full color의 그러한 정확한 reproduction 그 어떤 그 작품 미술 작품의 정확한 재생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그다음에 이제 allowed가 이제 과거형 동사니까 똑같이 올려면 여기도 이제 과거형 accomplish죠. It at a lower cost죠. 아주 낮은 비용으로 그것을 해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죠. 이것들이 결국은 풀컬러의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완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모나리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한 그걸 또 낮은 비용으로도 재생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원작의 그 훌륭한 미술들을 아주 저렴하게 또 그리고 또 아주 빠르게 재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화들은 이 changes라든가 또 앞문장 다 받는 거 맞죠? 이러한 진보들, 변화들 맞는 겁니다. 2번은 변화는 encourage, 자꾸 장려했죠. entry, 들어와라는 거예요. 들어와라. 많은 그러한 미술가들아 제발 이 출판 분야로 들어와라 이거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employed.
a great variety of techniques and styles죠. 그래서 그동안에 좋아진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그러한 테크닉과 스타일을 이제 많이들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림 동화책의 서파 부분에 이러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훌륭한 미술 작품들을 그 속에서 재생시켜내니까 그 동화책 속에 이제 세계 명작 그림 같은 것도 막 중간중간 삽입할 수 있겠고 얼마나 또 감쪽같이 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번까지는 2번은 1번을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체인지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걸 잘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훌륭한 미술가들은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여기 아까 many new fine artist를 받은 것이냐 이거죠. Who experienced a series of 3 or more unrelated job changes over time이죠. 그러니까 이 직업을 서로 관련도 없는 unrelated 직업을 3개 이상 그 이상 시리즈로 이렇게 이리저리 이런 직업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잡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일을 한 거죠. 그러한 그 미술가들은 were classified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having occasional career죠. 그래서 그 가끔씩 이렇게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불규칙하다 보니 계속 바뀌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연속해서 쭉 직업을 continuously 갖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직업을 바꾸면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준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이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지관들 지시어인 those fine artists가 앞에 있는 그 many new fine artists를 참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상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렇죠? 4번에 이분께서 이러한 특징을 하나의 비주얼 르네상스다. 이러한 특징 바로 1번과 2번 특징들이죠. 이런 엄청난 많은 미술가들이 그림책 생산으로 들어와서 화려한 풀컬러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재현을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거의 문예부흥의 시대, 시각적 문예부흥이다 이거죠. which입니다. Full color printing has reached new stage of high performance죠. 그래서 일단 딴 건 몰라도 reach는 동사니까 여기 이제 목적어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full color printing은 딱 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되잖아요. 삼형식이죠. 그럼 요건 이제 위치가 꼭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문장일 때는 이제 우리가 부사구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in which입니다. in which.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in which죠. 그 시대에 총천색의 인쇄가 어떤 고성능의 새로운 단계에 이른 바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거죠. Even the slightest, most pedestrian story. 심지어 가장 slightest죠. 얇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굉장히 이게 좀 짧은 거죠. 그리고 pedestrian은 원래 보행자인데 그만큼 이제 하찮은 거죠. 변변치 않은 스토리들이 is given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그 풀컬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상품성이 있는 작품에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허접한 작품도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포장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값싸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뭐 대량으로 찍거나 전문가들만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옵셋 인쇄 같은 걸 해서 컬러를 지불하지만 요즘은 뭐 대학생들도 리포트 내면 거기다가 온통 풀 컬러에 온갖 그렇죠 풀 컬러 인쇄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재미없는 이야기도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수준의 예술 생산 수준이 지어지냐면 there was formerly 옛날에는 reserved 했던 기술이에요. reserve 우리가 보존하다 reservation 그죠? 옛날에는 누구에게 아주 established 이미 유명하고 그냥 대단히 매우 highly죠. highly praised book creator입니다. 아주 그 칭찬받는 유명한 칭송받는 그런 book creator 책 제작자들에게만 허락됐던 보자는 그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유보됐던 그러한 생산 기술의 수준이 이제 얘들한테도 주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누구냐면은 book creator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법군 분석에서 요게 아마 내가 보충 자료로 해줬었죠. 그래서 루드비 베멀먼스라고 하죠. 루드비 베멀먼스. 마들린드 소녀 이야기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모리스 샌덱 그다음에 마리샤 브라운 같은 이러한 대단히 유명한 책 제작자이자 저자들이죠. 만 허락되었던 그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이제 이런 책에도 허용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요,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7번.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7번. 자, 꽤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이 정도면 뭐 1등급 문제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근육처럼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limited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한계가 있죠. 자, 그것을 extensively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면 it can become worn out. 다 이게 worn out이죠. wear out. 달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소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력,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이 뭐 선생님도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겨울방학만 열심히 너희들 가르쳐야지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이렇게 일만 한다는 겁니다. 뭐 새벽까지 막 미친 듯이 일하고 그러다 보면 완전 좀 스탑이 좀 있어야죠. 이를테면 너희들 중간고사 볼 때 선생님이 조금 쉰다든가 만약 그때도 내신 대비를 한다면 이제 작년 겨울방학 뭐 12월부터 달려서 1월, 2월, 3월, 4월을 지나서 5월쯤도 이제 맛이 가겠죠. 이제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르다면 여름엔 또 더 열심히 뛴다.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일반적인 근육처럼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의지가 when 다음에 주비의 생략이죠. when it is 그죠? when it is 사용되어지는 것이 exercised입니다. It is exercised extensively.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다 달아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Also like your muscle처럼 the primary fuel your brain uses to exercise willpower까지가 괄호로 묶여져야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당신의 뇌가 의지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일차적인 연료가 뭘까요? 그렇죠? 근육처럼 연료를 사용해야 의지력도 이제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용될 텐데 그 의지를 끝내 쓰려면 이제 연료를 태워야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sugar, 당이죠, 당. 우리가 이제 포도당하고 부르는 당의 당. 당신의 혈액에서 나오는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So when your blood sugar, 당신의 혈당이 low, 낮다면 IE라고도 보통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IE가 IDEST죠. ID, ESD. 원래 요거죠. IDEST. 자, IDEST는 EDEST라고 있는데 EDEST. 즉 우리말 하면 이제 that is죠.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원래 모양 돌려놓을게요. 자, 즉 다시 말해서 when you're hungry, 배고플 때 when you are dieting, 당신이 다이어팅 할 때는 which 연결돼 which is pretty much all the time 늘 그렇지만 이거죠. 당신이 배고플 때는 당신이 다이어트 중일 때는 더욱 늘 그렇지만 배고플 때 당신의 위지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또 약해지게 됩니다. The only way to fix it,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먹는 거죠. 그러면 먹는 거죠. You can see the difficulty this can cause. 당신은 this can cause, 이것이 일으킬 수 있는, 즉 여러분의 배고픔, 의지력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죠. 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음식 선택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특히 더욱 늘 이제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먹을까 하고 중국집에 갔어요. 그걸 선택할 때 특히 더욱더 여러분이 그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글은 이제 problem and solution이라기보다는 cause and effect 꼴이 더 가깝겠네요. 원인과 결과죠. cause and effect. 그래서 cause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의지력이 근육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되면 다 소모되잖아요. 그 의지력이 사용되려면 당이 쓰여야 되는데 당이 다 소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특히 이렇게 당이 소모되면 당을 보충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당신이 특히 음식을 선택할 때 그 당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throwing exercise into the equation입니다. 이것이 방정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운동하는 것을 방정식에다 던져 넣는 것, 즉 방정식에 대입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럼 동사를 찾아야겠죠? 대입하는 것. 자, 하는 것은 저기 뒤에 있네요. makes입니다. 여기.
동명사 덩어리는 단수 취급하니까 이렇게 make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동을 방정식에 대입하는 것은 makes things more problematic. 훨씬 더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냐 이거죠. Something dieters use to intentionally burn more calories죠. 더 많은 i.e. 즉 use more blood sugar죠. 더 많은 그러한 혈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그 공식에 대입하는 것은 일종의 something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다이어터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다이어터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뭐 하려고요? 의도적으로 to burn more calorie.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것이 바로 뭐예요? 방정식에 대입해서 막 열량 계산하고 뭐 그런 거죠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따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call it 이것을 뭐라고 하면 nutritional catch-22라고 불러요. 영양학적 그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자, catch-22는 이제 뭔지 우리가 미리 어법 구문에서 이제 다 공부를 했죠. The less you eat, the more you exercise. 더 조금 먹고 더 많이 운동할수록 the less likely 뭐를 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이 아마도 뭐를 덜 할 것 같고요. 그 결과 maintain your weight loss죠.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실패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말이 이제 빈칸 추론 문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먼저 빈칸 주변에서 이제 연결사를 찾으라 했고요. 여기 연결사가 딱히 없죠. 두 번째가 이제 빈칸의 위치인데 이와 같이 마지막에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지나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방법은 이제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인데요. 자, 그러면 당신이 이제 이 catch-22 영양학적인 이러한 모순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겠어요? 저 앞에 있는 이 difficulty죠. 이게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 자, 그래서 또한 여기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the less likely죠. 뭐뭐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게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나시잖아요. 여기서는. 당신이 결국에는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실패할 다이어트를 실패할 가능성이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다이어트를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도 이제 결국은 less likely니까 좋은 얘기가 들어요. 좋은 얘기할 가능성이 less likely죠. 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상 볼 때. 그러니까 이 catch-22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difficulty는 여기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뭐 하지 못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동일 구조 반복 현상에서 선생님 생각에는요. 일단은 보시면 자, 여러분이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배가 고플수록 이제 보충하는 게 장땡인데 그때 특히 뭐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어요? 음식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구조상을 볼 때. difficulty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동일 구조 반복 현상에서 요거죠. 음식 선택을 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음식 선택에 있어서 less likely죠. 잘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maintain your weight loss죠. 체중 감소를 유지할지가 less likely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and 앞뒤로 여기도 좋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좋은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체중 감소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음식을 선택한다 했는데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말 채식 위주의 그러한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less likely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식 선택의 어려움이죠. 음식 선택의 어려움이죠. 이 부분이죠. 귀찮아 죽겠네 이거 정말. 지워버립시다. 음식 선택의 어려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catch-22에 비유했죠. 더 많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더 음식을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훨씬 고열량의 음식을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그 선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결국에 또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도 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캐치 22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으면 또 살찌죠. 살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과격한 운동과 과격한 금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보상심리 때문에 음식 선택에 어려움이 또 생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음식을 도움될 음식을 less likely 고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보상심리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체중 감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또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살찌죠? 또 마찬가지. 계속 이러한 catch 22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일 구조 반복 현상에서 여러분 making food decision하고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making food decision, making food decision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8번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추정이 되네요. 많이 안 틀렸습니다. 8번은 7번에 비해서요. 개의 놀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군요. 역시 연지관대 체크해서 아까 똑같이 앞뒤 관계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강아지는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처럼 강아지는요 have their own이죠. 요거 이제 우리가 주제는 화려하다 강조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화려하다라는 공식이 있죠. 주제문은 세게 우리가 강조한다. 여러 가지 강조 장치들이 있고요. 강조하는 형용사 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이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only라든가 only 같은 거 이런 말들 가면 좀 센 말이죠. 강아지들은 이제 다른 포유동물들처럼 강아지는 have their own language of play죠. 나름대로 놀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가 내용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have only begun to decode. decode가 이제 encode, decode죠. 그래서 코딩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해독한다. 과학자들이 이제 해독하기 막 시작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놀이 언어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때 쓰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일단 또 연지관대 잘 체크하면서 갈 건데 앞뒤랑 또 따져가면서요. My puppy will approach. 여긴 했네요. 수업 시간 했죠.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그래서 이 양반 대학교 교수님 권 있는 분이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Who studied dogs and their wild counterparts for 30 years. 그래서 강아지들하고요. counterpart, counter가 이제 반대편에 쓰는 말이죠. 반대편. 뭐 counter attack 하면 반격하는 거예요. counter clockwise 하면 여러분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그래서 상대자입니다. counterpart 하면 상대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야생에 상응하는 또 그러한 동물들, 강아지의 개과에 속한 애들 있잖아요. 개과에 속한 애들. 뭐 이런 거를 약 30년간 연구했는데 these are fixed communication signals that dogs use to establish. 저기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길어. 자, 그래서요. 이것들은 일종의 these are 이것들은 연지관 지시어 나왔죠. 연지관대. 이것들은 일종의 고정된 커뮤니케이션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아지가 사용하는 거죠. What he calls a play mood죠. 그래서 그 박사가 부르기를 이걸 놀이 분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종의 고정된 커뮤니케이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자, 그래서 according to 그래서 이 박사님에 따르면은 이것들은 앞문장을 받은 것이죠. 이거 앞문장 1번 문장 전체를 다 받은 것이죠. 잘 받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re 일종의 고정된 신호들인데 강아지 사용하는 그래서 play mood죠. 놀이 분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들이 사용하는 신호다 이거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뭐예요? Hey, I'm here to play. 나 여기 놀러 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What follows입니다. 그래서 이 follow에 s가 붙은 거로 봐서는 what의 선행사는 단수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도 what, 여기서 what은 통상적으로 what 관계되면서 대부분 다 단수 취급합니다. 근데 what follows가 아니라 what follow가 나와버리면 그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look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follow가 나오면 선행사가 여기 앞에 주어였던 선행사가 복수였다는 거잖아요. What follows looks an awful lot like fighting이죠. 그 뒤에 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 진짜 전투 같은 그러한 동작들이다 하는 거죠. 뭐 하면서 as dogs bite each other 서로 강아지들이 물면서 막 growl죠. 울렁거리면서 bare teeth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빨을 맨 이빨이니까 이빨을 그리고 and 그다음에 wrestle이죠. 이거 우리나라 이건 낼 걸 그랬네요. 동사
그죠? 보이시죠? 동사 됐습니까? bite, growl, and wrestle.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above. 뒤늦게 발견된 거네요. V1, V2, V3죠. 그리고 앞에 이제 여러분 and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on the ground in mock competition. 그래서 mock 그냥 건 흉내내다라는 뜻인데요. 이 전투를 흉내내는 모의 전투죠. 모의 전투. 그래서 서로 물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로 해석해 볼까요? 마치 이것은 진짜 전투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3번은 2번 문장에서 what follow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도 괜찮죠. 2번을 잘 받은 것입니다. 뒤따라온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4번하고 이제 5번이 있는데 5번에 보시면 벗이죠. 벗.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 연직원들 먼저 체크해 봤어요. 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강아지들은 use vowels and other signal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굽힌다든가 다른 신호들을 사용해 끊임없이죠. 이러한 매치 내내 these가 또 나오네요. 이러한 매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유사 전투 같은 거, mock combat, a lot like fighting, 그죠? 이런 내내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To reassure their playmates죠. 자신들의 놀이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as if 마치 to say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I'm sorry I just beat you hard. 널 물어서 미안해 but it was all in good fun. 그냥 장난삼아 한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버튼 앞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통 온다고 선생님 그랬죠?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온다 했으니까 정반대로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it was all in good fun. 장난이었어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3번에 보시면 렁거리고 진짜 전투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like fighting이죠. 또 정반대죠. 가운데 however가 이상적으로 여기 벗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가. 자, 그러니까 3번 문장과 5번 문장은 서로 정반대 내용이 잘 되어 있죠. 4번 문장 보시면 The best way to approach a dog is 강아지한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몸을 웅크려서 선생님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죠. 낮춰서 주는 것이다. 근데 이 문장은 뭐 도무지 앞뒤 뭐 연결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특히 4번 문장이 여러분 5번 문장과 벗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4번, 5번이 그러니까 서로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문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9번이에요. 9번. 운송의 발전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런 글이 되겠어요. 자, transport is an exciting and rapidly evolving field죠. 운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흥미진진하게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The main drivers of change죠. 그래서 변화의 주요 핵심 드라이버 한자로 해석하면 이제 끌고 나가는 힘이니까 동인이라고 한자로 번역해놨어요. 동인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엔진이죠. 이렇게 여러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빠르게 발전한다고 했는데 우리 저 비행기 같은 거 선생님도 비행기 꽤 많이 타봤는데요. 사실 이제 한 10년 주기로 비행기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지만 뒤에 앉아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때 담배를 피던 시절에 기내식을 먹고 나면 저 뒷자리로 가서요. 뒤쪽 자리로 가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비행기 사람들이 많이 안 탔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쭉 가서 담배를 피면은 이렇게 극장처럼 뒷자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담배를 피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덜 가는데요. 거기 이제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면. 근데 이제 어떨 때 비행기 조금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은 그래도 항상 흡연석을 뒤에 비워놓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여행객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담배를 피면 만약에 한 4분의 3쯤 좌석이 차 있으면 끝에 한 2줄 정도만 비워놓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담배를 피면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4분의 3 지점에 그 끝자락에 온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러면 이제 담배는 4분의 4쯤 되는 집에 담배를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등 뒤에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여자 손님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과거에.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 금지가 됐고 또 속도라든가 공항의 시스템 설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발전됐던 가장 핵심 엔진은 드라이버스가 슈어니까 우선은 R죠.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진화 이 두 가지가 바로 운송 혁명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무관한 문장 고르게 나왔네요. 요 아까 수업 시간에 이번 문장 했었죠. New Technologies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 4번에 보시면 연지원 지시어 These technology 이러한 기술도 이렇게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3번이 일단 여러분은 이물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덕택에 우리는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진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또한 연결사 있네. 또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일단 new technologies를 받은 거고 여기에 these 연지관대 지시어죠. this 받은 것이고요. 또한 also까지 있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가능했던 변화 1번이 2번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로 어떻게 가능한 두 번째 변화입니다. have profound transform 변형시켰다. 물류죠, 물류. 회사의 물류책이라든가 they are beginning to have noticeable impact on the daily activity.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일상 활동과 travel patterns of household 가정의 이동 패턴에 현저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죠. 됐어요? 자, 아무튼 이 4번 문장이 두 번째 변화이자 이러한 변화를 기술을 또 받은 것이니까 아주 이상적인 관계죠. 2번과 4번은. 3번은 반드시 이물질이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seem to value reduction in waiting time more than reduction in the journey time. 그래서 여행 시간이 주는 것보다 줄 서는 시간이 주는 것을 굉장히 더 value,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줄 서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기술이냐 이거죠. 이러한 기술. 그래서 3번에서 여러분 these technology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죠. 정답은 3번이고요. 5번입니다. The volume of travel 여행의 어떤 이동량, 여행량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다음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증가하고 여행의 질이 달라진 것은 분명히 여러분 기술의 진보와 사회 발전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 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여행 가치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회라는 거죠.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또 소비 수준이 증가하면서 여행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해지는 사회적 변혁이 이루어지고요. 사회에서 시간이 되는 거죠. 여행 보내줄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겠죠. 자, 여행의 량은 뭐에 의해서 두 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량은 두 가지의 상반되는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성장 첫 번째 아까 했던 얘기죠. which tend to mobility죠. 그래서 이동성을 굉장히 돋궈주는 이동성을 부추기는 그죠? 경제 성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상반되는 요소라 했으니까 컨서런 걱정이죠. 환경에 대한 걱정, 에너지 공급에 대한 걱정이죠. 이건 어떤 요소입니까? 결국 여행을 여러분 restrain 억제하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상반된 그러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죠. 되게 부스트나 restrain 이런 거 다 어휘로 다 출제한 거니까 다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10번이 되겠는데요. 10번. 9번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자, 일단 이건 뭐 거의 틀린 학생들이 없네요. 생태계의 필요성에 대한 글인데, 자, one of the greatest mistakes made by modern urban human.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원이 주어져 항상. one of는 of 이하가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구. 다 날려버리면 결국 원이 주어입니다.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좀 실수를 하면 이 녹음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참 보기가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MP3 우리가 해줄 때 생각해 보면 확실히 편하죠. 화면이 있으니까 그죠? 원 다음에 단수치가 is죠. is. 그래서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to think about 남자 자신을 existing and acting이죠.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Without reference to other forms of life. 다른 생명체, 다른 형태의
other forms 형태죠. 다른 형태의 생명체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독고다이. No species exists alone이죠. 자, 그러나 어떤 종도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얘들아 결국은 또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A 플러스 A 마이너스 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또 두 가지의 또 여러분 그 관계가 대립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A 플러스 혼자 산다, 아니다, 남들과 더불어 산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자, 어떤 존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Everyone relates. 관계를 다 맺죠. 관계를 맺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이제 혼자 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요. 뭐 이런 것들. In one or more of a number of communities입니다. 그래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그러한 커뮤니티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커뮤니티 속에서 인이니까 인. 이 커뮤니티가 뭐냐면 생태학자들이 like to call ecosystem, 부르고 싶어하는 바로 생태계라고 하는 이러한 커뮤니티 속에서 하나 혹은 복수의 그 이상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죠, 인간은. 자, 에코시스템입니다. 생태계는 일종의 뭐다? 거죠. 일종의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 문장이네요. 생태계는 일종의 groups of blank죠. 그래서 일종의 그 뭐뭇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정한 환경 속에서 뭐뭐하는 유기체들의 집단이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죠. 이제 자, 빈칸인데요. 그러면은 자, 빈칸 추론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빈칸 주변에서 연결사를 찾으라 했죠. 이건 없어요. 연결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빈칸의 위치인데 이와 같이 중간에 있을 때는 이제 아래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글의 패턴이에요. 패턴. 아까 이 글은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타입의 글이라고 먼저 특징을 잡아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반 대조되는 이제 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빈칸 추론의 그 기본 원칙보다도 더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주동 인물은 뭐예요? 혼자 산다. 반동 인물은 그 반대겠죠. 우리는 같이 산다. 뭐 그 반대로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백발백중 빈칸에 혼자 또는 같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틀린 학생들 뭐 거의 없지만 한심하게도 2번을 고른 너미는 지배적인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흔히 선생님 하는 말대로 짬뽕 국물에 대가리 받기를 한번 해야 되죠.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뭘 고르냐면 너미네도 이런 걸 고른단 말이에요. 아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간은 일종의 어떠한 특정 환경 속에서 일종한 무슨 유기체다 했는데 독고다이 유기체 아니면 같이 사는 유기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독고다이 같이 사는 거라 보시면 3번에 보시면 interacting 상호 교감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사는 유기체라는 뜻이죠.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벌써 들어갈 말이 이 alone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other나 relate 같은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그럼 밑에도 당연히 나오죠. 보세요. 자,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기체들이죠. 또는 유기체 집단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유기체 집단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얘네들 which 얘네들은요. recycle water, food and minerals죠. in manifold way죠. 그래서 manifold way,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뭐 활용하는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기체들, 상호 의존하는 그런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들의 집단인데, 이 집단이 그게 바로 생태계죠. 이 집단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energy flows through the system.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의 흐름은 from the 어떻게 가냐면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데 여기 이제 동사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어 봐야겠네요. 그죠?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from the primary producers죠. 그래서 어떤 그 1차 생산자로부터 그 이제 식물이죠. 광합성을 통해서 through a series of herbivores죠. 우리 bore 먹다라는 뜻이고요. herb는 이제 약초, 풀이죠.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그다음에 carnivore인데요. carni라는 것은 여러분 cannibal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고기 같은 걸 캐니벌이라고 하는데 그런 축제, 사육제 뭐 캐니벌리즘 그러면 이제 식인종, 식인주의 같은 건데요. more 먹다죠. 개걸스럽게 먹다 devour라는 거예요. devour. 그래서 이건 고기를 먹는다 해서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decomposer, 분해자, 미생물이지 뭐. 여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를 통해서 에너지는 흐릅니다. 이거죠. 1차 생산자인 식물에서 출발을 해서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초식동물 그리고 육식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해자까지 이렇게 이르기까지 생태계를 통해서 에너지는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자, 어원 정리도 간단하게 아까 봤던 바워 계열들 볼까요? 먹다 계열들인데요. 자, 첫 번째 나라 voracious, voracious, voracious입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voracious 먹다 그러죠. devour 아까 했죠? devour D는 down에 down. 그래서 eat down도 eat away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devour. 자, 그다음에 herbivores입니다. herbivorous. her브가 이제 그 식물, 약초, voracious 먹다죠. 그래서 herbivorous 초식동물. carnivorous인데요. carnivorous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육식동물. 그렇죠? carni가 아까 고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carnivorous 육식동물. 고기 flesh, 뭘 먹다입니다. 자, 여러분 cannibal이라는 게 있는데 cannibal 아까도 했죠. cannibal 식인의 cannibalism 식인주의 canny 고기 육 flesh. cannibal 여러분 아는 축제도 원래는 그 사육제 즉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여러분 태우거나 제물로 바쳐지는 일대 축제가 원래는 카니발이죠. cannibal 역시 다 카니 고기에서 온 것입니다. 자, 한번 쭉 보시고요. 됐죠?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자, 각각의 종들은요, each 단수 취급이죠? 단수 취급하니까 해지죠. 각각의 종들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선호하는 서식지가 다 있습니다. 그 한 생태계 안에서요. 즉, 그게 뭐냐면 조합과 자기가 하는 역할이죠. 생태계 안에서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created and limited in relation to 다른 것과의 그 관계에서 다른 종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생성되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그다음에 또 서식이 좋아하는 서식이 주소죠. 일자리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특정한 환경 내에서 유기체들의 어떤 집단, 상호 릴레이션을 맺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인간 종들이 진화했죠. 적어도 한 개의 그러한 생태계에서 진화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몇 개의 생태계에서 이렇게 적응을 해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됐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 다음 문장은 아까 했었고요. 11번인데요. 자, 집안일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chore, household chore, 집안 허드렛일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글이 되겠어요. 자, 순서 문제인데 꽤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이 정도면 한 2등급 문제로 볼 수가 있겠네요. 2등급 문제. 자, typically children talk about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제 이야기하죠. chore, 허드렛일. It's something to get done이죠. 뭔가 이렇게 되어져야 할 일로서 집안일을 chore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죠. 아니면 아이들이 should I say complain about 불평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집안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로써 하냐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끝마쳐줘야 하는 그 어떤 것을 보통 chore라고 불러요. chore, 집안일, 허드렛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집안일에 대한 개념을 chore에 대한 개념을 뭔가 좀 항상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좀 끝마쳐야 되는 그 어떤 장애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A, B, C가 있는데 순서 문제는 이제 연지관대를 체크하라 했죠. 일단 연결사역이 A에는 if가 있어요. 이해시죠? 내 남편이 만약에 블라블라 한다면 이게 무엇에 대한 이해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연지관대 보면 in looking at the 이 정의를 봤을 때
초라는 단어의 정의라고 했죠. 그러면 초라는 단어의 정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 생각에는 아까 위에 여기죠. 아이들은 이 초라고 하는 개념을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끝마쳐줘야 하는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불평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받을 때 나는요, 그것이 약간 좀 불쾌한 의미의 일이구나. 이 집안일이라는 것은 약간 불쾌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Certainly all of us, 우리 모두가 다 can relate to unpleasant tasks that are part of our work routine. 우리의 일상 업무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좀 불쾌한 일과 우리는 늘 이렇게 관련을 맺을 수가 있겠다. 여기서 이제 일상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루에 하는 뭐 직장의 일도 될 수 있겠고 집안일도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집안일이잖아요. 그렇죠? 집안일. 그러한 집안일이 unpleasant한 일이죠. 여기 정의대로 따르면. 그렇죠? 이런 것과 확실히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관련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일부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집안일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작든 크든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짧지만 나름대로 하루 중에 얼마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집안일에 개입이 될 수 있겠다. 집안일, 즉 그걸 불쾌한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C인데요. 여기 연지관대 대명사 있죠. They are죠. They. 그것들은 사실은 not all unpleasant. 다 이렇게 though 뒤 남겼어요. though.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이죠. 다 불쾌한 것만 아니다 했으니까 they를 받는 게 누구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불쾌하지 않다 했으니까 여기도 불쾌하다가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불쾌한 일이 아니다 돼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they가 바로 앞에 있는 이 tasks 바로 위에 이걸 받은 거고요. 그죠? 불쾌하지 않다 했고 여기 no가 있으니까 여기 불쾌하다인 요 문장과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not이 있으니까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다 불쾌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I believe that, 믿습니다. The word chor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poor one이죠. 잘못된 사용이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집안일을 묘사할 때 when, while, if, though 그다음에 주비의 생략. 우리가 묘사할 때 when we are describing 자, 이러한 변변치 않은 그러한 설명, 그러한 정의죠. 집안일을 초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가 있는 단어처럼 사용되게 되고요. 부정적인 어떤 함축의 의미가 있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집안일을 이 정의 들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해지가 첫 번째 동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동사는 이제 does죠. does 또는 does not encourage cheerful willing compliance comply 뭐뭐서 이게 응하다라는 말인데요. 뭔가 좀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그러한 어떤 응함을 승낙을 이렇게 does not encourage죠. 이렇게 만들어내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요, 집안일을. 자, 그래서 B하고 그다음에 C로 가서요, 이제 A죠. 예를 들면입니다. 지금 이 chore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제 예시죠. 내 남편이 wanted me to add some bit of work to my schedule. 그래서 만약 내 남편이 나의 일정에서 어떤 일을 좀 더 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Honey, I have a new chore for you. 당신에게 줄 새로운 일감이 있어요. I'm sure my response would not be enthusiastic. 이러면 당연히 내 반응은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I'm not sure I would do my best work on something that was introduced as a chore. chore로서 내게 떨어진 그러한 일을 위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chore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 C, A입니다. B, C, A. 자, 이번에 이제 12, 13번인데요. 12, 13번. 자, 12, 13번은 이제 그 우리 부원장님이 했던 지문인데요.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구문으로 다시 다뤄본 건데
어법 문제도 좀 중간중간 넣고요. 역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학생이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12번, 13번의 난이도가 12번 3등급, 13번은 탑 1등급 문제입니다. 이미 풀었던 건데도 또 틀린 거 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는 이제 Horatio Alger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남자 아이들이 어렵게 이렇게 성공해서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러한 소설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미리 좀 확인을 해보면 문제 유형이 뭔가요? 빈칸에 들어갈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뭐냐,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글이죠. 자, 잠깐 쳤다 다시 하네요. 자, 보십시다. 1800년대에 Horatio Alger was one of the country's most talked about.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거죠. 평판이 자자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힘과 희망을 줬다, 자극했다. 모티베이트, 요게 이제 동사였었죠. 여기 주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록 Alger's 캐릭터들이 미국의 문학사에서 요즘은 이제 옛날만큼 인기가 있지 않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죠. 사라지다는데 disappear는 이 자체가 일형식 동사, 즉 뒤에 부사밖에 안 옵니다. 부사밖에. 사라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라지다, 그렇죠? 언디, 떡, 왜 부사가 뒤에 잘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형식 동사야. 부사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일형식 동사라는 뜻이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수동태가 되지 않죠. 그래서 have disappeared죠 이렇게. 그렇지만 미국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캐릭터와 이 사람의 이 소설의 모티브는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죠. 젊은이들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미국 신화, 아메리칸 드림이죠. 자, 그래서 From real life examples of people of humble origin 이렇게 이거로부터인데 이게 더 어렵게 기네요. 어떤 people of humble origin이니까 어떤 태생들이죠? 아주 굉장히 비천한 태생의 기원의 사람인데 who climb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들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로부터 사례들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간 사람들이냐면 사회 계급상의 그 사다리죠. 그래서 사회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그러한 초라한 출신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아는 거죠. 누구든지 강조죠. 누구든지 요지죠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정말로 노력한다면.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사실은. 그들은 믿고 있죠. The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죠. 이게 목적어가 여기 나와 있으니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니까 뭘 이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능동의 현재 분사를 쓰죠. 그래서 minorities and working poor입니다. 소수들의 소수 인종들 집단, 소수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노동자 계급,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을 믿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주어고요. 동사는 have네요. Average or better than average chance of getting ahead죠. 그래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평균 이상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statistical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믿고 있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믿고 있다는 거죠. The accuracy of Horatio Alger myth입니다. 이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지 않고 Horatio Alger myth라고 불렀어요. Horatio Alger의 어떤 신화의 정확성은 is less important,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보다 that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제로 시현 가능성이 정말 있느냐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놨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옆으로 가볼까요? 이제 이 글의 주제를 첫 논점에서 우리가 잘못 캐치했는데요. Horatio Alger, one of the country's most 강조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작가예요.
그 사람의 핵심이 뭐야? 이 부분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리딩 스킬로 가겠습니다. 주제는 화려하다를 다시 보죠. 예, 다시 보면 주제는 화려하다에서 처음 스타트를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비교급과 최상급부터 스타트를 해주죠. 그러니까 most talked about 그러니까 이제 강조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을 지금 썼죠. 동원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권위 있는 사람 동원했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작가면서 그 사람의 핵심 주제가 이거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정해진 거죠. 결국 이제 호레이저 엘저의 믿음, 신화 이거죠. 누구나 가난한 사람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화죠. 이것이 정확하고 안 정확한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Horace Alger Myth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러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거의 요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지. 그래서 그 요지에 해당하는 말은 선생님 생각에는 그 위에 아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평균 이상의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anyone can get ahead.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보다 그것이 호레이저 엘저의 그 성공 신화가 될 정확성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확률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실제로 이렇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3번에 보시면 13번에 5번 우리가 판단되어진다 on our individual merit. 우리의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이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3번에 보시면 limitless possibilities exist for everyone이죠. 그래서 제한이 없는 가능성, 무한한 기회가 누구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한다는 거죠. 이 얘기죠. Anyone can get ahead죠. 그들이 노력만 한다면 평균 이상의 뭐 이런 얘기가 아까 있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잘 녹음되고 있죠. 여기도 녹음 잘 되고 있죠. 그래서요. B가 들어갈 말을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functionalist죠. 그래서 기능주의자들은 또 다르게 이것을 보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강조하는 것은 얘들아 또 센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화려하다 또 볼까요? 강조한다는 말 자체가 센 말입니다. 스트레스. 그렇죠? 강조한다. 이 스킬을 창시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이 표현들을 선생님 다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잘 통계를 내서 이런 걸 적용할 때 보면 이제 잘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아직 이제 좀 서투르셔서 이런 단어를 보고 아 이게 강조된 말이다라고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자꾸 익히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수능을 계속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대학 가시면 영어 독해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떻게 진급하든 어떻게 진학하든 그죠? 뭘 하든. 독해 안 하고 못 버틸걸요? 아무튼 그때 결국 또 이게 적용하게 될 것이고 영어로는 신문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빨리 주제를 잡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기능주의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게 좀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의 또 요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호레이저 엘저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것은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이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사실은 기능적으로 사회에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역할,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됐어요? 첫 번째 역할은요. 그것이 encourage A to B죠. to compete. 좀 높은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도록 부추기고요. 노래에 나오듯이 to reach for the highest star라는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렇게 자꾸 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도록 노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경쟁하도록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r가 나왔으니까 or가 있으니까 여기 to 부정사 보이시죠? 여기 to reach
요거랑 이제 여러분이 to compete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to compete. 그래서 이게 어디에 걸려? encourage입니다. encourage A to B, encourage A to B입니다. 사람들과 하여금 경쟁하도록 또 닿게 하도록 부추긴다. 또 높은 별을 향해서. 자,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에서도 옛날에 한번 해줬던 건데 그 뮤지컬 중에서 여러분 브레이킹 프리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야구 선수하고 그 무슨 뭐 여자가 뭐였더라, 뭐 무용하는 애였던가. 그래서 뭐 오디션 보고 뭐 그런 이렇게 좀 비슷한 겁니다. 이거랑 이 지금 소설과 상당히 비슷한 건데 그런 젊은이들의 이렇게 성공을 그린 뭐 그런 건데 거기에 나온 노래의 브레이킹 프리의 그 타이틀 제목이 브레이킹 프리인데 거기 나오던가 이 가사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자 그다음에요. 또 다른 한편 기능적으로 볼 때 이 아메리칸 드림은 일명 호레이저 엘저시나는 기능적으로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을 굉장히 자극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 it places blame for failure squarely. square라는 것은 우리가 정사각형 딱 정확하게 누구한테 개인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돌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 탓이 아니라. 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는데 노력만 하면 내가 실패한 이유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금수저, 흑수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 탓을 안 돌리게 만드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in the face of ample 수많은 기회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fault는 당신 자신에게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의 원인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엘저미스는 helps 도와줍니다. help 다음에 여러분 목적어 생략되고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모두 다 가능하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빈칸 추론으로 좋겠죠? 이 부분요. stabilize society 빈칸 추론. Since the fault is viewed as the individual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 어떤 arrangement, 구성은 배치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금수저, 후수저 타령하지 않고요. 이것은 reduces pressures to change the system. 시스템 체제를 바꾸려는 그런 압력을 줄이게 된다. 사회 급격한 변화를 줄이게 된다. 사회 불안정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위글 제목은 뭐냐 했는데 바로 Horatio Alger Myth가 무엇이냐. 두 번째 그 기능적 역할이 어떤 것이냐 봅니다. 자, 그래서 12번 정답은요. 이거죠. 5번이죠.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Horatio Alger Myth에 대해서 2번 설명인데요. 실체를 밝히는 그 신화 아니죠? 5번이 답이고요. 13번은 아까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 EBS 외에 이제 유사 지문들, 또 과거 EBS 지문을 통해서 이미 했던 주제들을 복습해 봅시다. 먼저 14번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또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연료를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어요. 자, 순서 문제는 일단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역시 뭐 굉장히 많은 학생이 또 이것도 틀렸네요. Alternative fuel produced from crop이죠. 농작물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대체 연료의 문제점은 They can decrease the supply of important food죠. 중요한 식량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어머, 단어까지 똑같죠? 기가 막히죠, 사실 이거.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게 14장, 내가 아직 여러분에게 단어 정리는 미리 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나가는 14장 중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어딘지 그 소스를 못 찾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 중에도 이러다 우연히 또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어 정리는 못 해줬지만 이렇게 다음 주에 그게 나갈 수도 있긴 해요. 한 지문 더 추가로. 아직 못 찾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아요. tip of my tongue, 혓바닥 끝에서 돈다는 것은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문이 생각이 안 나는 좀 굉장히. 그래서 이건 이제 잘 찾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ABC인데요. 연지관대죠, 뭐 연지관대.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A번에 보시면 여기 also가 있죠. 제2의 법칙이죠. 그리고 B번에 보시면 연지관대 지시어가 있는데 B번에 지시어 어디냐면 그러한 주장이라고 여기 이렇게 좀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주장이
요 B번 앞쪽인 주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C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를 들면 crops like corn이죠. 옥수수 같은 그런 작물은 increasingly being diverted, 전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식량 사용에서 식량 용도에서요 어디로 전환하고 있냐면 뭘로 만들어지려고 바이오퓨얼이죠. 그래서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지고 있느라고 좀 전환되는 중입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 옥수수 같은 작물은 예시죠.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위에 이것이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예시죠. 이것이 결국 increase the overall price of food, 식량 가격을 증가시키고요. 아까 increase, decrease 문제로 나왔던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Making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 우리 많이 했죠. it가 가짜 목적어고 진 목적어는 이 뒤에 빠져 있다 했습니다. 뒤에 빠져 있다. 이게 진 목적어다 했어요. 그 앞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붙어서 얘가 이렇게 투부정사하는 거죠. 자,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다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to afford adequate nutrition, 충분한 영양분, 충분한 음식물을 살 수 있는 것을 더욱 어렵게 가격을 상승시키니까 바이오용으로 더 수입이 되고 다른 회사들이 사가니까 옥수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가격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 보시면 The World Food Program has already warned, 경고했어요. Its ability to respond to famine is decreased by having to pay fewer prices for food입니다. 비록 몇몇 연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냐면 Demand for biofuel이죠. 어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식량 가격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데 이 주장이 바로 요거죠. 이 부분이죠. 같은 거죠. 그렇죠?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그러한 연구들이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연구 때문에 식량 가격이 증가한다는 말을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세계 식량 프로그램 이런 것은 이미 경고하고 있죠. 자신의 단체의 능력이에요. 바로 기근에 대항하는 능력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비축분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이 기구는요. 비축된 연료를 비축된 옥수수를 적게 비축할 수 없어요. 비싸지니까 자꾸. 기본적인 기금은 한정돼 있고요. CB죠, CB. 자, 그래서 일단 바이오 연료를 식량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폐해점 1번이 나왔습니다. CB는 가격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또 이러한 대체 연료에 대한 곡물을 이용해 대체 연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높아진 이 수요는요. 또한 어떤 두 번째 단점이 있냐면 제2의 단점이죠. 더 많은 숲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끝났죠? 예. 그 우리 나온 EBS 지문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대체 작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체 야생 풀로 가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A번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또 작물의 과도한 재배를 위해서 숲을 특정 옥수수 밭으로 막 가꿔 놓으니까 다른 작물 재배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A번은 두 번째 폐해점이다. 아까 주어진 주문랑 너무 흡사하죠. 그래서 C, B, A입니다. C, B, A. 자, 계속해서요. 10, 여러분 5번인데요. 언어를 어린아이들에게 사용하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인데 보십시오. 언어학자인 패트리샤 클란시라는 사람이 tape recorded talk between three Japanese mothers, their 2-year-old children입니다. 세 명의 일본인 어머니들과 그들의 2살 배기 딸들과의 아들딸들과의 이야기를 이제 테이프 리코드 녹음했어요. 이 톡을. 그녀는 눈치 깠죠? 이러한 엄마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빈칸 주로 문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연결사 찾기. 두 번째 동일 구조 반복 현상. 됐죠? 뭘 눈치 깠냐면 아이들이 one child told his mother to draw a truck with a siren on it.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말하죠. 그림 좀 그려달라고 말합니다. 트럭을 사이렌이 달려 있는 그려달라고 말하니까 she asked him
엄마가 이제 애에게 말하기를 Does it have that kind of thing이죠. 그래서 그런 경보기 같은 거, 사이렌 같은 게 그 트럭에 달려 있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And did not comply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 다음에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러한 부탁 요구에 딱 부러지게 no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돌려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결국 안 해줬다는 거죠. 자, when he wanted candy, 캔디를 아이가 원할 때 she simply asked, don't you eat a lot of candy this morning? 오늘 아침 너무 많이 먹지 않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and laughed at that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아침 많이 먹지 않았니? 라고 묻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냥 묻고는 she laughed at,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대로. 그러니까 노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To get their children to stop doing something. 여러분 계속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get A to B로 와요. get A to B로 옵니다. have 동사 같은 경우 사역동사가 get 사람, to 부정사 이렇게 원형 부정사 이렇게 오지만 계속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get A to B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해석은 시키다로 해석은 되죠. 아이들에게 stop doing something, 뭔가를 멈추게 하려고 할 때 엄마들은 좀처럼 don't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appeal to what others might think, 다른 사람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how others might feel,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또 느낄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렇죠? 배려에 대한 형태로 don't를 쓰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When a child pretend to eat a toy dish죠. 아이가 장난감 접시를 먹는 신용을 했을 때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지 않고 Isn't it strange to do that kind of thing? 그런 일하는 게 좀 약간 좀 사이코 같지 않니? Who eats plate? 누가 접시를 먹니? 이렇게. 자, another time 또 다른 번에 a mother even made an appeal to the feelings of food.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아이가 자꾸 사과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모양이죠. 그렇게 하면 if we do that, 그렇게 하면 사과가 Mr. Apple이 아파할 거야, 아우치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말해 줌으로써 직접적인 no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 구조 반복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 빈칸에는 don't란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죠? 직접적인 대답을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결례가 되게 안 돼라고 일본 사람들 잘 하는 경향이 드물죠. 죄송하지만 항상 우회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혼내라고 해서 본심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편집이 안 돼요. 자, rarely deny their children's request를 flat out no, 명백한 no로 이렇게 부정하는 법이 그 요청에 대해서 명백한 no로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느껴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6번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좀 전에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don't를 붙이는 그런 형태의 그 언어 사용법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거 관계가 있고요. 16번은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그렇게 여유로워지면서 여행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여행은 이제 두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면서, 그렇죠? 그게 여행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고, 우려도 있죠. 우려는 뭐예요? 탄소 발자국 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우려를 또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aviation, aviation이라는 것은 항해라든가 항공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항공 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greenhouse gas 배출에 대한 것이 규제되어집니다.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traffic volumes are reduced죠. 그래서 교통량이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진다면, 쉽게 말하면 비행기의 운송량이 확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것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those tourist destinations that depend on air travel for both tourist and supply of goods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광지에 관광 목적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항공에 의존하는 동네죠. 관광지라는 곳은 뭐 섬 같은 거, 사이판, 괌, 하와이 이런 데들.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에어 트래블에 의존하고요. 두 번째 뭐 서플라이 오브 굿, 식량 공급을 위해서 둘 다를 위해서 에어 트래블에 의존하는 그러한 현지 관광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이제 비행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교통이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당장 그 산간 오지의 관광지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자, considering the growing volume of travel from rich to poor country죠.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의 여행을 고려해 본다면 reduction in long haul air travel이죠. 이렇게 장거리 여행의 급격한 감소는 will particularly affect the world, third world tourism이죠. 그 제3세계 관광 어카운트, 그 수지에 관광 재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reduction in tourist arrivals입니다. 그래서 현지 그러한 관광에 그 도착하는 관광객 수의 감소는 is likely to result in economic loss,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 같고요. 만약 그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관광지가 shift 변화하지 않는다면 뭐에서 뭐로요? from to죠. low yielding 그래서 조금 남는 관광 산업에서 high yielding이죠. 좀 고품격 상위 2%를 위한 노블레스 관광 형태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줄어들어도 돈은 유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관광 그 해당 지역의 수지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하는 거죠. 경제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여러분이 그 읽다 보면 일단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연지관대로 체크해서 풀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 스타일의 패턴은요. 뭘까요? 옛날 스타일 패턴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연지관대로 풀기도 하지만 연지관대 무관한 문장 고르기 어디 있을까요? 무관한 여기 있습니다. 연지관대를 체크해서 앞뒤 관계를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 따져줬었어요. 아까. 그렇죠? 가치 중립인 것은 중간에 이물질을 제껴서 골라내면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옛날 패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AABA인데요. 관계없는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공통 주제가 뭐냐면 어떤 교통 규제를 통해서 항공산업의 운송에 대한 규제라면 현지 관광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일단 선진국에 돈을 안 써주게 되니까 못 사는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지 관광 그 목적지들의 그 관광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들이 약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체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또 역시 어려워지게 되고요. 3번에 보면 substantial income losses could put at risk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관광 목적지에 상당한 리스크, 장기적인 어떤 viability, 생존 능력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여기 또 역시 AAA 패턴입니다. 다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자, 5번에 보시면 특히 저개발 국가 which often rely strongly on. 그래서 여러분 에코투리즘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저개발 국가는요. would suffer negative socio-economic consequence죠.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시 부작용이고요. 4번이 결국 관계가 없는 얘기겠죠. 심지어 에코투리스트니까 생태 관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환경 관광이죠. 최대한 관광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맥주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 환경에 벗하면서 그 어디가 그러더라 남이섬이었던가요? 우리 집도 그런데요. 밤에 좀 조명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숲이나 주변을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밝으면 밤에 이제 그 새들이라든가 식물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이섬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은은한 조명으로
선생님이 있는 집 앞에 공원도 그렇습니다. 이 솔밭공원이라는 곳인데 밤에 오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LED 조명을 약한 걸 이렇게 좀 켜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동물이나 식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니까. 그럼 이제 에코 토리스트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불가피하게 겁나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뭐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 관광은 어떤 형태가 됐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주제가 하나 생뚱맞게 거기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여러분 결국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관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정상적인 형태의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관광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그 저개발 국가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그런 그런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생기고 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죠. 10번이었던가요? 그렇죠? 10번이었냐 뭐냐? 그게 9번이죠, 9번.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이동성을 북돋우기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관광을 북돋우기도 하지만 환경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통해서 관광을 좀 이렇게 위축시키기도 한다 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보충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